문제를 한번 보자. 재심은 가해 논지를 요약하고 이랬어요. 이를 기반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개별성의 적용 범위를 소수 집단의 의견으로까지 확대하여 재심은 나의 사건을 설명하시오 이랬지. 자, 이제 문제가 있잖니. 이게 2012 기출문제니까 얼마 전에 시험 본 거다, 그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는 1차도 이제 논술 시험이 있고 2차도 논술 시험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2차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1차에 나왔던 문제가 얼마나 큰 어떤 자료가 되겠니, 그지? 근데 그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다고 그러죠?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근데 밑에다 아무것도 안 했지, 그지? 뭐 했니? 분량 제한이 없었어요. 그 분량 제한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당황했다. 근데 분량 제한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시간을 잘 생각했을 때 대체로 이런 문제를 보면은요. 500자 이상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00자 이상.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만히 보라고. 가해 논지를 요약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 하나지, 그지? 그러니까 1달락은 가고요. 2달락은 나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해 논지를 요약하는 게 이렇게 길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가로 나를 설명하세요 하는 그런 문제지요. 예? 가로 나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가로 나를 설명하세요라는 문제는 아주 요즘에 논술의 트렌드고 아주 고전적인 문제지, 그지? 그러니까 가가 이런 거니까 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런 겁니다 라는 건데 너무나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자, 이를 기반으로 이게 뭐니? 가의 논지야. 가의 논지를 기반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개별성의 적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속에 나타나는 개별성의 적용이니까 가의 재심문 안에는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친절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죠. 이거 사실 없어도요. 이를서부터 의견으로까지 확대하여 이 부분이 없어도 문제는 성립이 돼요. 네, 그러니까 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인데, 그지? 근데 학생들이 혹시 또 빠뜨릴까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개별성의 적용 범위를 소수 집단의 의견으로까지 확대해라는 얘기니까 개별성이라는 개념은 가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 집단은 뭐야? 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에 나오는 개별성을 나의 소수 집단에 적용해서 그래서 한번 나를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야.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요거는 분량 제한이 없지만 2단락 정도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2단락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명하세요.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500자 정도, 500자에서 한 600자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물론 문제 하나만 지금 푸는 게 아니니까, 그치? 요즘 국민의 문제가 3개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문제 1번, 문제 2번,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전통적으로 뭐가 나왔니?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500자에서 600자, 조금 길어진다면 800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이 전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단락은 편안하죠. 1단락은 편안하게 쓰면 돼요. 가의 논지가 되겠다는 거지. 가의 논지가. 가의 논지를 요약하는 게 1단락이 되겠지, 그지? 그 2단락은 뭐니? 2단락은 그렇지. 2단락은 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지, 그지? 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별성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느냐, 가에서는 개별성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소수 집단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재심의 일꾼이가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나타나는 그 소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개별성이라는 개념으로, 가에 나오는 개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말이죠, 나를 설명하세요 그러는데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넌 잘못했다, 누구는 어떻다. 이게 아니고요, 나에 나오는 사건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게 이런의 내용이 가에 나온다라는 거지요. 근데 설명의 어떤 포인트, 시각을 바로 소수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라고 이렇게 조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는 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여기서 보면 있잖니, 이 가의 핵심 내용, 가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가로 독해를 해내가지고 끄집어내셔요. 이제 그래서 가의 취지, 가의 어떤 그 요지죠. 요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 여기서 개별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걸 담아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사건을 설명할 때는 소수 집단, 여기서 나타나는 소수 집단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전반적인 이 사건을 말이죠. 이 두 개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것을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해내면 그럼 훌륭한 답이 되겠지, 그지? 선생님 봤을 때 요거는 한 200자 정도, 200자, 많아야 200자 정도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300자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범위를 말한다면, 요 한 200에서 250, 요거는 한 300에서 350, 이 정도가 적절한 분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약간 적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겠고요. 분량 전혀 없으니까, 너무, 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중복될 만도 쓴다라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500자에서 600자 정도 좋다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되게 이런 문제가 이 정도 자수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권유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지, 그지? 자, 그럼 편안하게, 제시문 가나를 읽어보고 있잖니. 특히 제시문 가에서 개별성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네가 이 나름대로 여기다가 정리를 해봐. 아니면 써봐. 그리고 선생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지? 자, 제시문 가나를 읽고 선생님 다시 만나자. 오케이.